안녕하세요. 저는 구글 이노베이터 열정 김 선생입니다. 계속해서 챗GPT를 활용해서 이제 학교 수업에 사용하는 방법들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챗GPT를 사용해서 학교 수업에 이렇게 활용하실 때는 주의해야 할 부분들을 제가 저희 이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도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리니까 이 그 영상을 보시기 전에 그것부터 보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챗GPT를 활용해서 영어 지문을 바탕으로 21가지 활동을 무려 뽑아내는 겁니다. 자, 이때 제가 보여드릴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챗GPT를 쓰고 있습니다. 챗GPT에서도 지금 보시듯이 여기에 무료로 쓰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유료 계정도 되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영상을 보는 분들께서는 이제 무료를 쓰시고 계실 거기 때문에 제가 조금 검색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이 입력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이렇게 GPT 3.5 무료 계정을 썼다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썼던 그 본문은 능률 교과서에서 2학년에 나오는 그 급식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용이 그렇게 길지가 않거든요. 이 부분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즉 일곱 줄로 구성된 본문만 활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넘어가 보시면요. 이제 이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지문을 쫙 복사를 다 하는 거예요. 하고 난 다음에 챗GPT에다 여기에다가 프롬프트 즉 명령어구를 넣고 그 뒤에 이 지문을 복붙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엔터 혹은 이제 send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입니다. 첫 번째는요. 영어 지문의 핵심이 되는 키워드 5개를 찾고 한국어 뜻도 쓰고 이유를 써서 표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즉 학생들과 본문을 읽었을 때 핵심을 파악해야 되는 기능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때 아이들하고 키워드를 한번 찾는 활동을 하는 거죠. 그때 선생님께서 이제 이렇게 활용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쌤들은 정말 지문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별로 그 지문들을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복사해서 붙여 넣으셔서 빠르게 키워드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수업 준비하실 때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단 반드시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키워드를 뽑고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글을 한국어 발음으로 써. 번역 아니고 발음이야. 이제 중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발음을 못 잃을 아이들 제법 있습니다. 하지만 말하기 평가도 해야 되고 그래도 또 아이들에게 이걸 제공해서 또 연습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제는 이제 수준별 문제를 만드는 거죠. 더 쉬운 영어 단어를 써서 다시 써. 흔히 말하는 패러프레이즈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빨갛게 해놨는데요. 좀 더 단어가 쉬워졌고 그 다음에 좀 눈여겨보실 거는 I'm curious라고 해서 좀 더 친절하고 구어적인 표현을 넣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준을 높입니다. 19살 학생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왜 하필 19살 학생이었냐면 제가 18, 17, 16 해봤는데 별로 내용이 어려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19살을 하니까 내용이 좀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확실히 지금 보시면 단어 수준과 표현이 좀 더 세분화되었어요.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불고기, 김치 같은 단어 그 옆에 이 설명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없었거든요. 추가한 겁니다. 자, 내용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이거 참 도움되는데요. 다음 내용에 나오는 영어 단어와 한글 뜻을 정리해서 표로 만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지금 표로 만들라라는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말하니까 이제 여러 쌤들께서 저한테 선생님 MBTI 중에서 그 I가 아니냐 묻더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표로 만들라는 그 이유는 표로 만들었을 때 그거를 복사해서 바로 이제 캔바에 붙여넣기를 하면 대량 제작이 가능해요. 그럼 수업 준비로 선생님들이 정말 쉽게 바로바로 수업 준비로 이제 수업 때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만들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챗GPT에서 표로 만든 것을 캔바로 옮겨서 바로 만드는 그 영상들은 저희 다른 영상에 여러 번 나오거든요. 반드시 한번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표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 단어 20개를 쓰고 칸을 추가해서 각 철자들의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철자를 추가하거나 빼면 안 돼. 이게 뭐냐면 단어 게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정말 이 무료 계정에선 잘 되지 않아서 제가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했는데 이렇게 프롬프트를 넣으니까 이제 나오더라고요. 자,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hello를 숫자를 바꾸는 거죠. this를 숫자를 바꾸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하고 뒤에 게 보여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원래 단어와 바뀐 단어를 표로 함께 만들어. 이렇게 하면은 바로 그 캔바에서 대량 제작을 하시면 게임과 그 다음에 그 뒤에 답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글의 주제와 소재는 뭐야? 주제, 소재.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에서 지문 문제가 많을 때 그때 쓰시기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나오는 지문을 가지고 독해 문제 객관식 10개를 만들어. 그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이걸로 평가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건 제가 오늘 몇 개만 보여드릴 거고 다음 영상에서 평가 문제 테스트 만드는 방법들을 또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의 영상에서 또 링크를 달아드릴 영상에서도 나오지만 시험 문제를 그대로 이 지문을 올려서 내는 거는 지양하시길 바랍니다. 즉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문 자체가 우리는 이렇게 시험에 나올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선생님께서 하시지 않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독해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답까지 써줍니다. 근데 한 가지 특이한 건 10번 이게 자꾸 일이 생략이 되더라고요. 네, 그쪽 제가 여러 번 해봤는데 뭐 지금 일시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법 문제 3개인데 수준은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비동사 문제.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대명사 문제, 그리고 수일치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참 재밌는데요. 찬반을 나누어, 다음 지문을 보고 찬반을 나누어 토론할 수 있는 제목을 한번 써봐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재미있죠? 그죠?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도 이번에 이걸로 한번 활동을 만들어 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또 이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아까 나왔던 3개의 주제 중에서 제가 하나를 선택을 했어요. 이걸 가지고 100점 만점에 평가 기준표로 만들라고 프롬프트를 넣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걸 다시 표로 만든 것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참 이렇게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지문으로 대화문 한번 만들어봐. 좋죠. 이걸로 아이들하고 만화책 만들기 활동, 이걸로 학생들이 역할극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한국어로 한번 써봐라 라고 해서 이제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이제 OX 문제를 만드는 거죠. 이때도 표로 만들고 답은 빈칸으로 둬. 왜냐면 바로 자료로 제출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음 지문으로 워드 게싱 문제를 만들어봐라. 이제 워드 게싱, 이것도 표로 만들었습니다. 이걸 퀘스천을 주고 어떤 단어를 설명하는가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바로 플래시카드로 제작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각 나라별 대표 음식을 2가지 정도 써서 표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건 이제 독후 활동이죠. 즉 이제 본문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학생들과 조금 더 범위를 확장해서 여기에 나라별 대표 급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표 음식으로 해서 한번 학생들과 선택해서 한번 알아보기 활동, 그 다음에 먹어보기 활동, 된다면 이제 만들어보기 활동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 지문에서 클로즈 테스트 10개를 만들어라. 이제 이렇게 만들어 주었어요. 표로 바로 만들었습니다. 바로바로 애들하고 수업 들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게 객관식을 원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객관식으로 안 만들어 주더라고요. 너무. 그래서 제가 막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해서 이렇게 프롬프트를 만드니까 클로즈 테스트 선택지 객관식 문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했거든요. 이게 무료 계정이라서 더 그럴 겁니다. 자, 이렇게 정답까지 써줍니다. 제가 복붙한 겁니다. 챗GPT에서. 그 다음에 이걸 또 표로 만들어라. 자, 표로 만들었는데 오른쪽 보시면 답이 A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정답 A가 너무 많아. ABCD가 골고루 나오게 다시 만들어라고 했는데 쭉 보시면 이번에도 A가 많고 D가 또 빠져 있습니다. 그럼 또 추가로 만들면 추가로 한번 계속 이렇게 선생님께서 좀 명령문 프롬프트를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넘어가도록 했습니다. 또 이게 독후 활동으로 전 세계에 있는 대표적인 음식 주제 5개를 표로 만들어. 이렇게 해서 학생들과 이것도 한번 알아보기 활동,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한번 또 자기가 가고 싶은 그런 축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가면 위에 축제로 이제 15살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이 뭐가 있을까? 표로 만들어 하니까 이런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 제가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합니다. 자, 문화교림의 발표를 내가 한다고 할 때 이 활동명을 영어로 10개 만들어. 그리고 조건은 15살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으로 너무 길지 않게 만들어. 표로 만들어. 한국어 번역도 추가해. 자,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과 활동을 할 때도 우리가 좀 이벤트를 할 때도 좀 재미있고 좀 멋있는 활동명, 그 타이틀을 붙이면 좋잖아요. 그럴 때 여기에 있는 활동명들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에 또 다른 그런 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